네, 정거래일 주요 공시 내용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타키온 대표 조우진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기 전에 먼저 국민연금의 지분 내역부터 좀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국민연금은 이제 다른 그 기관 투자가보다는 다른 규정을 받습니다. 이제 언제 공시를 해야 되는지 그 규정 공시 일자에 이제 다른 규정을 받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집계한 이제 그 국민연금의 거래 내역이 보면은 현대글로비스와 이제 미래에스테오, 조선해양, 그다음에 금호석유화학 등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10월 달 동안 이제 코스피가 되게 안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혹시 낯선 분들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한국조선해양의 원래 이제 사명은 이제 현대중공업입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이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안 좋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전체의 어떤 그룹 지배 구조를 이제 개편하는 차원에서 분사도 하고 그러면서 사명을 이제 한국조선해양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예전에 현대중공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BH는 이제 FPCB 특별히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제 그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매도를 했는데 국민연금의 대한항공과 화성엔터프라이즈 두 곳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이제 그 7월 1일부터 8월 11일 사이 이 지분율이 7.1%, 8.12%로 지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이렇게 대규모의 이제 금액을 이제 매수를 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외출은 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행도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한항공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녀야 국내외 여행을 많이 다녀야 특별히 이제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녀야 사실은 이제 그 항공사의 수요도 발생하고 이제 매출도 발생하는 유통 그 기업 구조인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 여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항공 전체적으로 이제 엄청난 이제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그 대한항공이 이렇게 그 심각한 외부 환경 변화에 맞아서 일반적인 여행 계획 수요가 급감하니까 대신 화물선으로 이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눈물에 이제 변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기업이 이제 매출을 올려야 되고 매출을 올리면서 동시에 영업이익을 갖다가 유지한다는 건 되게 그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이런 변신을 아주 시장에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1년간을 갖다가 지난 10개월을 잘 버텼고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여행 수요도 이제 폭증할 것이고 사람들이 다니고 싶었던 데를 못 가게 된 어떤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에서 요즘 펜트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요가 이제 급등하면서 대한항공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전 세계 항공사가 다 어렵지만 가장 또 이제 근접해 있는 이제 일본 항공을 비교해 보면은 3조 원대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만큼 항공업계가 어려웠던지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비해서 대한항공이 이제 1분기에만 이제 83억의 적자를 받고 2분기, 3분기 모두 이제 흑자를 받습니다. 이제 올해 전체로 4분기에는 이제 103억 원으로 유진투자증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한항공의 변심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대한항공의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언론에 많이 도마 올랐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그 거버넌스 지배구조 때문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3자 연합으로 대변되는 곳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영진이 이제 조원태 회장 측과 이제 경영권 분쟁이 붙었지만 대한항공 거기서 이제 비껴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한진칼의 이제 지배권을 갖게 되면 대한항공도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조원태 회장 측과 3자 연합과는 사실은 대한항공의 경영권은 무관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흑자를 기록 중인데 화물 운송 쪽을 크게 늘리면서 잘 버티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서 국민연금 지분 늘어난 부분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화승엔터프라이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운동화를 이렇게 그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운동화를 특히 ODM이라고 해서 OEM과 좀 다르죠. 그래서 일반 OEM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제조업체에 이제 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그 기업 모델인데 특별히 화승은 이제 아디다스에 그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이제 운동화 업체가 양강이 이제 나이키와 아디다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승은 아디다스에 납품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아디다스의 매출이 올라가면은 화승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디다스의 어떤 그 주가 변이나 아디다스의 매출 변이를 또 유심하게 살펴봐야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이쪽에 있는 화면은 뭐냐면은 아디다스의 대표적인 이제 부스트라고 얘기되는 그 운동화죠. 그래서 이 부스트의 매출이 올라가면
화승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화승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역시 화승 역시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점은 외출을 못 하니까 그럼 이제 운동화의 수요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화승 역시 이제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기업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한항공처럼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의 세상이 달라진 세상이 다시 예전 세상 복귀가 된다면 화승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전만큼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눌렸던 욕구가 다시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화승의 매출은 더 폭등하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화승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이제 화승의 주봉 차트와 아디다스의 주가와 화승의 주가가 동일하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화승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화승도 역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화승을 장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바라보시면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지분 늘어난 대한항공과 화승엔터프라이즈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타키온 대표 조우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